여러분 안녕하세요. 또리쌤이에요. 자, 오늘은 세종의 사람들 또 이어서 성삼문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저 오늘 팔찌 이거 보이세요? 오늘 수업하러 갔는데 꼬맹이가 또 저 생각하고 또 만들었다고 하네요. 되게 예쁘죠? 그죠? 네, 감동이었어. 그래서 지금 오늘 팔찌를 차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럴 때마다 되게 기분 되게 좋아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4학년부터 그리고 이제 성인 대상으로도 하긴 하는데, 아이들은 정말로 요즘 아이들이 뭐 영악하다 뭐 그런 말도 많지만 정말 아이들은 순수해요. 그래서 제가 주는 만큼 이렇게 잘 받아들여주고 이렇게 또 뜬금없이 선물 줘가지고 저를 감동을 시킨답니다. 자, 기분 좋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내용은 근데 조금 슬퍼요. 자, 이 성산문은 역사 속에 사육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죽어서 충절을 지키는 그런 6명의 신하들, 이렇게 사육신으로 유명한 이런 사람입니다. 38살에 죽었어요. 좀 아깝죠. 아버지가 이제 성승이라고 하고요. 할아버지는 성달생이라는 분인데, 이 성달생이라는 이분이 그 고려 말에 이성계를 도와서 우왕차항을 다 폐위시키고 흥국사 구인방이라고 해서 이제 나라를, 조선이란 나라를 개국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그 성성린이라는 사람의 동생의 그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 성달생이라고 하는 성산문의 할아버지는 한 나라가 패망을 하면서 그 충신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너무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 후손들은 이게 뭐 충신이라는 그런 칭호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잘 살았으면, 뭐 학자나 무신으로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이제 그 바람을 좀 가졌었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성달생의 아들 성승은 무관이에요. 그런데 성산문은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한 이제 문관인 거죠. 근데 이 성산문이 태어날 때 되게 재밌는 일이 있어요. 아이가 이제 그 태어나려고 막 이렇게 진통을 할 거 아니에요, 엄마가. 그런데 공중에서 낳았느냐 3번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산문의 이름이 정말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석삼자에 물을 문자 3번을 물어서 그 3번째 물음만에 태어났다고, 그때 딱 태어났대요. 그래서 이름이 삼문이에요. 굉장히 재밌죠. 근데 태어나고 나서 이제 점쟁이를 불러다가 점을 쳤대요.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이제 이 아이 삶이 어떠냐 물어봤더니 충신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달생 그 할아버지가 기함을 한 거죠. 이 녀석이 집안을 말아먹을 녀석이구나. 정말로 성산문 때문에 집안이 멸족을 당합니다. 네, 자, 어떻게 된 이제 사실이냐면, 이 성산문이 세종 때에 굉장히 아낌을 받던 그 집현전 학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죠. 근데 이 집현전 학사들이 세종이 이제 그 돌아가시고 나서 사후에 어린 아들 단종, 어린 손자죠. 단종을 좀 이렇게 잘 보필해 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유언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성산문도 이제 단종 옆에서 단종이 재위 기간에 이제 왕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이제 도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또 3년여 만에 개요정난이라고 하는 그 삼촌 수양대군 세조가 난을 일으켜가지고 단종을 몰아내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왕이 되죠.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 세종의 유지를 받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적극적으로 반대도 하지도 않고, 뭐 그래서 이제 개요장난이 지나고 세조가 이제 왕위에 오르려고 할 때, 그때 그 왕위에 오르는 것은 반대를 했대요. 그런데 세조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공신 3등 공신에 책봉이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성산문이 도왔다라기보다는 세조가 이 집현전 학사들을 좀 회유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이제 그때 그래서 공신 이제 책록을 받고, 그리고 이제 관리로서 그런 업무를 하겠죠. 그래서 녹봉도 이제 받겠죠. 자, 그러다가 단종이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쫓겨나서, 궁궐에 쫓겨나서 저 멀리 영월까지, 청령포라고 하는 곳에 귀향을 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조선의 많은 그 좀 뭔가 절개를 뭐 이렇게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신하들은 단종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죠.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종을 다시 복위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조는
왕이 되고 나서 이 단종 복위 운동 때문에 너무 많은 그런 역무 사건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다가 결정적인 것이 이제 터지게 되는데, 명나라에서 이제 그 사신들이 와요. 그러니까 사신들이 왔다가 이제 갈 때, 그때 이제 환송년이라고 하는 거니까 잔치를 올 때도 거하게 이렇게 해주지만 돌아갈 때도 거하게 해줍니다. 그 환송년 때에 이제 왕이 참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조가 참석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사신들을 뭐 이렇게 접대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왕 뒤에는 이제 벼른검이라고 들어보셨죠? 굉장히 멋있는 그 왜 군복, 그 천릭이라고 하는 군복 딱 입고 이렇게 칼 탁 차고 이렇게 왕 뒤에서 시립하고 있는 이 군인들, 그러니까 경호원들이죠, 말하자면. 이 그 벼른검에 누가 이제 벼른검으로 정해지게 됐냐면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 그리고 유응부라고 하는 사육신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져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이제 벼른검으로 책정이 딱 된 거죠. 그러니까 박팽년, 이계, 하위지, 뭐 성삼문, 유응부 또는 김문기, 이런 사람들이 이때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요때가 기회다. 벼른검이니까 칼을 차고 뒤에서 딱 지키고 있잖아요. 그럴 때 세조를 한 칼에 그냥 내리쳐버리자. 그리고 그 원수를 갚고 단종을 다시 모시자라는 그런 이제 복위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세조 옆에는 굉장히 능력자가 있어요. 한명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개우정난을 성공하게 만든 그 살생부를 만들어 가지고 세조의 그 개우정난에 협조하지 않고 방해될 사람들은 다 처단해버리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 한명회가 굉장한 그런 두뇌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감도 좀 좋았는지 세조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장소가, 그 연회 장소가 협소하니 오늘은, 이번에는 벼른검을 드리지 맙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조는 좀 의아해요. 하지만 한 명의 말을 들어서 손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공신인 거죠, 자기가 왕이 되는데. 그래서 한 명의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오늘은 이 벼른검을 두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위 계획을 세웠던, 계획을 딱 세웠던 사람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모여서 급히 회의를 합니다. 이 계획을, 거사를 미룰 것인가. 근데 유응부, 이 무관이 막 화를 내요. 기왕에 이렇게 됐는데 한 명이라도 칼로 베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계속 이렇게 미루다가는 이거 발각이 돼서 결국은 우리가 실패할 것이다, 막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젊은 학자들은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은 우리가 뜻한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후위를 도모합시다. 다시 또 좋은 기회가 오겠지. 그랬더니 유응부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글쟁이들하고는 뭐 일을 도모할 수가 없다, 막 그리고 나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김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김질이 계속 미뤄지고 이러면은 사실 이거 발각되면은 완전히 가문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삼족을 멸하고도 뭐 살던 집 파서 뭐 물 담가버리고 막 뭐 난리가 나죠. 부인하고 딸들은 뭐 노비로 끌려가거나 뭐 누구 첩으로 들어가거나 막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이제 두려웠나 봐요. 그래서 장인인 정창손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즉 밀고를 하게 된 거죠. 결국은 일이 터진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일이 이제 발각이 나면서 난리가 났죠. 와, 정말 등골이 서늘할 것 같아요. 세조 입장에서는 칼이 뒤에서 날아올 뻔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잡아가지고 이제 잡아들여서 이제 뭐 고문도 심하게 하고 직접 고문을 합니다, 세조가. 그러면서 이제 아주 큰 이제 그런 피바람이 불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끌려온 성삼문, 박팽년 이 사람들이 국문을 당하잖아요. 국문 사실은 굉장히 끔찍해요. 뭐 그 인두로 지지고 뭐 이렇게 그 뭐라죠? 주리를 틀어라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말이 쉽지, 막상 그 장면을 보면 눈 뜨고 못 봐요. 정말 심합니다. 막 살 타는 그 냄새가 막 진동을 해서 사람들 토하고 막 이런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꿋꿋이 참고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이 성삼문이. 자, 그런데 세조가 너무 이제 분노한 나머지 그랬어요. 너는 내 신하로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 나를 인정한 거 아니냐? 내가 너한테 녹봉도 줬으면 그걸 받아먹었으면 너는 내가 군주라는 것을 인정한 꼴이다. 근데 어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느냐? 이제 막 화를 낸 거죠. 그랬더니 성삼문이 끝끝내 전하라고 안 합니다. 나으리라고 해요. 내가 나으리를 언제 마음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을 것 같냐? 절대 없다. 그러니까 세조가 너무 이제 더 화가 난 거죠. 그러면 녹봉 받아 챙긴 건 뭐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두 가지 마음일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내 집에 가보시라. 내가 그 녹봉을 쌀알 한 톨이라도 손을 댔나. 그래서 관리를 시켜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있더라는 거죠. 한 톨도 입에 대지 않았대요. 자, 그러니까 이 세조도 거기에서 그냥 이 사람들은 아무리 뭐 마음을 돌리려고 하고 아니면 뭐 굉장히 억압적으로 한다고 해도 절대로 자기한테 마음을 주고 협조할 사람들이 아니라고라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뭐 그냥 이렇게 풀어주거나 뭐 이렇게 용서를 해주면 불안하죠. 또 언젠가 또 이럴 수 있고. 그리고 그 분노가 일단 너무 컸어요. 너무 이번에는 심각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끔찍하게 처형을 합니다. 이제 뭐 목을 이렇게 치는 참수도 참수지만 내 팔다리에 끈을 묶어서 소들을 동서남북으로 다른 방향으로 끌게 해서 살이 이렇게 몸이 찢어서 죽게 만드는 거열형이라고 하는 형벌을 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정말 삼족이에요. 그러니까 삼족이라고 하는 거는 성씨가 다른 우리 일가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아버지 할아버지 이 일족, 그 다음에 부인 성씨가 다르잖아요. 부인네 집안 일족, 그리고 엄마 집안 성씨 다르죠. 일족. 그래서 삼족이라 그래요. 삼족이 이제 멸문을 다 당하고 그리고 이제 부인과 딸들은 다 이제 노비로 보내지거나 아니면 세조한테 협조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어져요, 그냥. 자, 그래서 뭐 20년 만에 풀려났다는, 노비에서 풀려났다는 말도 있고, 그 당시에 딸은 결혼도 안 한 그런 미혼이었다고 하죠. 자, 근데 원래 이렇게 성산문은 원래 평상시에는 굉장히 밝고 유머러스하고 뭐 실없는 농담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대요. 근데 어느 뭐 절개를 지킬 만한 그런 상황에 딱 처하게 되면은 의지가 굉장히 굳고요.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절개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성산문과 뭐 박팽년, 하회지 이게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6명이 이제 죽어가면서까지 절개를 지켰다고 해서 사육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때 당시 기록은 아니고요. 숙종 때에 남효운이라는 사람이 육신전이라고 하는 발음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육신전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쓰면서 거기에 등장을 해서 그때부터 사육신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죠. 그 사육신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성산문이었습니다. 자, 세종의 사람들은 이렇게 세조와 단종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그래서 그 중에 이 성산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나? 해봤습니다. 자, 이 세종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정말 많지만 우리 이제 세종의 아들 세조, 세조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관심 좀 가져주세요. 자, 다음에 또다시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 다음에 볼게요.